지금부터는 자료 설명이 많아지니 제 얼굴은 잠시 넣어두겠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입찰 도전 끝에 여러 빌라 물건들을 낙찰받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대부분이 포기하고 안 하는 쪽으로 돌아서던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것을 저는 용기를 갖고 행동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결국 제가 실제로 빌라를 취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등기를 치게 된 빌라가 바로 이 빌라 물건입니다. 이 사진상의 인터넷 페이지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의 물건 정보창입니다. 제가 이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들을 서로 비교하고 조사도 해보고 분석해서 낙찰받은 빌라 물건입니다. 경매의 내용을 잘 모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자이크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 위에 보시면 해당 경매 물건은 2012년 8월 달에 진행된 물건입니다. 제가 이날 법원에 가서 입찰을 시도한 거고 낙찰을 받은 날이 되겠죠. 첫 낙찰받은 날이 이날이지만 이렇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 저는 1년이 조금 안 된 수개월 동안 공부하고 분석하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입찰 도전과 낙방을 해오던 끝에 힘들게 첫 낙찰을 받은 감동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 거냐? 우선 주소지상으론 인천 부평구 십정동으로 들어갑니다. 지하철 노선 1호선인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동암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 5거리역 이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인 거죠. 양쪽 모두 걸어서 도보 5분 안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 경인도로 이 큰 차도와 인접해 있어서 자가용으로 서울 방향이나 아래로 인천의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하기도 매우 용이하고요. 주변에 초중고 학교가 있어서 자녀들 학교 걱정도 없는 위치입니다. 당연히 역 주변으로는 온갖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고요. 뭐 병원, 은행, 관공서 웬만한 건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럼 빌라 건물 자체적인 스펙이 궁금하죠? 빌라 가격이 얼만데 얼마에 산 건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이 빌라는 법원에서 처음 제시한 감정 가격이 감정 가격 6,600만 원이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연도는 2002년식이고요. 제가 이때 낙찰받은 연도가 2012년도였으니까 이때 기준으론 10년이 지난 빌라였던 거죠. 2012년도에 6,600만 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6,600만 원짜리 빌라를 얼마에 잡았을까요? 이미 요걸 보신 분들은 보셨겠죠? 네, 저는 4,650만 원에 이 집을 얻게 됐습니다. 이날 이 물건을 잡으려고 저 포함해서 총 3명이 달라붙었었네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높게 금액을 적어냈으니까 제가 낙찰을 받은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시세보다 2천만 원 저렴하게 산 것도 중요하지만 경매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에 놀라셨을 건데요. 저는 감정 가격에 감정 가격 대비 70%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70%. 이건 요즘 같은 경매 시장에선 정말 놀라운 낙찰가율인 겁니다. 잠시 설명하자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처음에 감정 가격이라는 게 매겨집니다. 이렇게. 이 매물도 처음에 감정 가격이 6,600만 원이었던 거죠. 이때 이 금액으로 1차 경매 입찰이 진행됩니다. 경매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진행이 돼요. 하지만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보통은 한 번 유찰이란 게 됩니다.
이 유찰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 처음 감정 가격이 이 100%인 상태에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 감정 가격에서 70%로 금액이 다운돼서 다시 재진행이 됩니다. 2차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번 유찰이 됐고 2차 입찰 기일에 70% 다운된 금액으로 4,620만 원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됐죠. 이렇게 한 번 유찰될 때 서울이 아닌 지역은 70%가 다운이 되고 두 번째 유찰될 때는 49%로 됩니다. 세 번 유찰될 땐 34%까지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퍼센티지율은 서울 외 지역은 70%씩 떨어지고요. 70%에 70%, 49%가 되고 49%에 70%인 34%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서울 지역은 80%씩 떨어집니다. 100에서 한 번 유찰 80%, 80%에서 80% 떨어져서 두 번째는 64%, 이런 식으로 유찰이 되는 거죠. 누군가 계속 입찰을 안 하고 물건을 안 가져가면 이렇게 유찰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찰이 많이 된 저렴한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기쁨이겠죠. 근데 그런 일이 쉽지도 않고 유찰이 많이 된다는 거는 그 물건이 그만큼 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을 잡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럼 제가 낙찰받은 이 물건이 한 번 유찰돼서 70%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저는 70%에 잡았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요즘은 2등이 적어낸 금액도 공개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2등 금액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저를 뺀 나머지 두 명은 아마 4,620만 원에서 티끌만큼만 올려서 써보자. 뭐 되면 완전 땡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금액을 아마 적어냈을 거예요. 물론 저 역시 그런 생각으로 금액을 썼던 거고요. 근데 왠지 저 같은 생각으로 입찰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몇십만 원을 더 올려 써보자. 그렇게 한번 내보자 생각해서 적어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최저가에서 27만 9천 원을 높게 써서 낙찰이 됐으니 아마 이 2등과 3등 이 두 분은 정말 억울하고 아쉬웠겠죠. 저랑 뭐 몇만 원 또는 10만 원 내외로 적게 적어내서 저한테 뺏겼을 테니까 말이죠. 부동산 경매의 첫 낙찰 사례가 저는 정말 기분이 이렇게 짜릿했습니다. 첫 낙찰도 매우 엄청 기뻤는데 최저가에서 조금만 올려서 쓴 것이 이렇게 낙찰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기분이 째진다는 말이 딱 어울렸겠죠. 그렇게 저는 시세보다 2천만 원을 저렴하게 산 이 빌라로 뭘 했을까요? 저는 애시당초 경매를 시작할 때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해서 부족한 나의 투자금을 불려나가면서 더 많이 투자를 하자였던 거죠. 한마디로 투자를 하기 위한 현금, 그 총알이라고 하죠. 총알을 준비한다고. 그 총알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낙찰이 된다면 무조건 좀 팔자. 팔기로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첫 낙찰받은 물건이기도 하고 위치도 좋아서 팔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리고 임대를 주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했으니까 내 집으로 등기 이전을 하고 바로 월세를 주면서 매월 월세 수익을 얻다가 1년 뒤쯤 아까운 마음을 눌러가며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팔게 되던 1년이 지나가기 전에 몇 건의 경매 물건을 더 낙찰을 받긴 했고요. 월세로 임대 수익도 얻다가 총알을 더 채우기 위해 결국 팔았던 거고, 그때 당시 매매 과정에서 시세 차익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었습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제 기억으로 좀 전에 그 동암역 빌라 다음으로 두 번째 낙찰받은 물건이 이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전 물건이 12년도 8월이었죠. 이건 보시면 같은 해 9월이네요. 한 달 뒤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이날 제가 법원에 입찰 들어간 물건이 한 번에 동시에 5개를 넣었다가 3개는 떨어지고 이 두 번째 물건과 또 다른 물건에 낙찰을 성공했습니다.
한날에 2개 물건을 낙찰받은 거죠. 우선 이 물건도 보시다시피 낙찰받은 낙찰가율이 매우 좋았습니다. 75%였네요. 더군다나 경쟁자가 5명이나 있었네요. 저 포함 6명이었죠. 이 당시 경매 시작한 지 별로 되지도 않았지만 저는 금액을 좀 잘 쓰던 편인 건 맞았습니다. 감이 좀 좋았던 거죠. 뭐 요즘도 금액을 잘 쓰긴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을 잘 쓰는 것도 기술이고, 물론 이 기술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지고 예리해집니다. 아무튼 2001년식 빌라, 여기 보시면은 2001년식 건물이고요. 전용 면적이 10평, 방 2개짜리 빌라고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주소지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입니다. 위치는 부평역 남부 쪽에 이쯤에 있는 겁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과 부평역 중간쯤에 있는 역시나 W역세권의 집입니다. 부평역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상권의 중심지죠. 지하상가 쇼핑센터부터 롯데마트, CGV, 뭐 병원, 은행 뭐 다 있고요. 이 집 밑으로는 이 가톨릭 성모병원도 있고요. 주변에 학교들이 보이죠. 여러 보이죠. 그럼 이 빌라 물건의 감정 가격은 얼마냐? 이제 바로 보이시죠? 감정 가격은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제가 이번 동영상 찍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앞전에 팔았던 이런 몇몇 집들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다 집값이 올랐더라고요.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조금 아깝긴 한데 뭐 그때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팔았던 거고요. 이 집 역시 지금은 팔고 나서 없지만 최근에 거래된 걸 보니까 이때보다 2천만 원이나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7,500짜리 집을 여기 보시면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5,600만 원에 잡았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동암역 집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아무튼 또 돈 벌었습니다. 이날 2개나 낙찰을 받았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점점 돈 욕심이 났습니다. 바로 팔아버리자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벌써 이때부터 아깝고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잡히는 대로 잡고 잡히는 대로 팔아서 돈을 불려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쭉 경매 낙찰을 받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건은 남겨놓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총알을 계속 불리고 또 실탄을 사용하고 불리고 사용하고 반복합니다. 대판 물건은 이 물건으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부천역 남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위쪽과 옆쪽으로 큰 재래시장들이 있었고요. 부천역까지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연식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빌라였습니다. 16년도에 잡았던 거였고 건물은 2010년, 이 당시 6년밖에 안 지난 빌라였던 거죠. 확실히 건물이 노후가 많이 안 됐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그런지 감정 가격도 앞전 것들보다 높은 편이었고 경쟁자 한번 보실까요? 저까지 포함해서 총 16명이 달라붙었었네요. 그 중에 제가 1등 가격을 적어냈고 제 바로 밑 2등이 저와의 차이가 2등 가격이 이제 보이시죠? 2등이 저랑 300만 원 차이로 이 물건을 뺏겼고 저는 이 물건을 사자마자 바로 팔아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또 챙겼습니다. 이 밖에도 되판 물건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이제는 제가 갖고 있는 물건과 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도 4월에 낙찰받은 물건이네요. 위치부터 보실까요? 주소지는 부천시 고강동입니다. 이쪽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위치에 물건을 잡았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원종 사거리,
여길 보시면 위아래로 실선들이 보이죠? 지하철 공사 중입니다. 이 사거리에 역사가 생길 거고요. 그 노선이 어떤 노선이냐면 바로 이 소사대곡선입니다. 부천에서 시작해서 서울 김포공항을 가로질러서 고양시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대곡역이요. 노선을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소사역을 기준으로 소사대곡선에 이어서 소사원시선까지 이어집니다. 안산시 원시역에서 시흥시를 거쳐서 부천을 거치고 쭉 이어서 고양시 대곡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원종동과 고강동이 부천시에서도 서울과 제일 가깝게 인접해 있는 동네인데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을 추후 미래 가치를 기대하고 가져가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이 빌라는 연식도 연식이지만 95년식이죠. 좀 오래됐죠. 더 중요한 건 지층 빌라입니다. 반지하 집을 낙찰받은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반지하 하면은 엄청 꺼려하죠. 싫어하죠.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저 포함해서 3명만 붙었습니다. 반지하 같이 일반인들은 꺼려하는 이런 매물을 잡는 마음가짐과 왜 또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선 영상 후반부에 정리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1억 200만 원이네요. 거기에 저는 81% 낙찰가율로 잡았습니다. 거의 뭐 8,300만 원 돈이죠. 2등은 저랑 300만 원 차이로 떨어졌고요. 집 자체가 넓습니다. 전용 면적이 18평, 대지 지분도 12평이나 되고요. 주방 옆으로 긴 통 베란다가 있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현재 이곳은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해를 놓기 전에 일부 리모델링과 도배장판, 조명까지 싹 깔끔하게 해서 전세를 놓았더니 반지층이라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했고 깔끔하고 넓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가 금방 구해졌습니다. 전세금 얼마 받았냐고요? 9,500만 원 받았습니다. 8,300만 원에 이것저것 세금과 부대 비용, 뭐 수리비까지 해서 총 투자 금액 9천만 원 들어갔고 근데 전세금을 500만 원 더 들어와서 아무튼 남는 장사긴 했네요. 지금 이 물건은 제일 적게 남기긴 한 겁니다. 다른 물건들은 이것보다 더 수익률이 높게 세를 주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위치적인 특색과 남들이 꺼려하는 이 반지하라는 특성을 설명해 드리고자 이 물건을 골라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앞으로 계속 오랜 기간 가져가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면서 조금씩 집값 상승과 보증금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게 가능할까 싶으시죠? 잠시 뒤에 수도권 빌라 실거래가를 확인하면서 가능성 여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매 낙찰 물건은 또 새롭게 재미가 있습니다. 뭐가 재미지냐? 바로 지금 현재 2019년을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조합원 이주까지 거의 끝마치고 건물들을 철거하고 있는 시점에 놓인 물건입니다. 2013년도에 낙찰받은 물건이고 2000년식 건물이며 이때 당시 감정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찰이 2번이나 돼서 3차 진행까지 갔었죠. 하지만 저는 욕심을 최대한 덜 부리고 낙찰을 받기 위해서 72% 금액인 9,400만 원을 적어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 뒤로 10명이나 있었네요. 이 해당 빌라 물건이 경매로 이때 당시 나올 때 당시 이 지역의 재개발 진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던 터라 아마 재개발을 노리고 입찰을 시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뭐 저 역시 그걸 노리고 낙찰을 받은 거고요. 그럼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주소지는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으로 들어갑니다. 부평역과 부계역, 부계역 사이쯤 여기에 위치해 있는 빌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혹시 GTX 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GTX의 노선 A, B, C 노선 중에 B 노선이 여기 바로 부평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평구가 인천시 전체 중에서 서울이랑 제일 인접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평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시민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이사를 계속 오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남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7호선 노선도 들어와 있으니 그것도 크게 한몫하겠죠. 지금 지도상에 보면 이 점선으로 구획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이게 이름하여 북의 서초교 북측 주택재개발 지역입니다. 해당 물건은 현재 재개발 추진 절차상 중반기를 거쳐 상반기에 나가서는 이 관리처분 인가 이걸 지금 넘어섰고요. 이 이후 이주 및 철거 지금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이 분양 이제 아파트가 지어질 건데 그 분양 세대 동호수 선택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적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합원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몇몇 가지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이 돼보신 적이 없거나 앞으로 조합원이 되실 일이 없으신 분들은 보기 힘든 자료이기도 하겠습니다. 해당 빌라 물건을 낙찰받은 13년도부터 지금까지 18년도까지 계속해서 날라온 책자들입니다. 반년에 두세 권씩은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포함해서 또 다른 재개발 지역의 물건에서까지 받는 자료들이 더해져서 아직 뜯어보지 않은 조합원 안내 자료 뭐 이런 우편물들이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안내 책자의 내용들은 형식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는 이런 그림 그려져 있는 책이 더 재밌죠.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의 조감도와 분양 타입이 담긴 중후반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요 책자는 좀 볼만합니다. 보는 재미야 고르는 재미가 있거든요. 우선 겉표지에 전체적인 예상 조감도가 보이죠. 넘기면 저는 여기 A타입을 1지망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웬만하면 1지망에서 선택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분양받은 신축 빌라 중 총 4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세상에 집을 사는데 돈을 오히려 받다니? 이게 말이나 돼? The truth is so hard to find.